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9주차 토요일이라고 하는데 9주차 토요일이 지난주에도 있었고 이번 주에도 있었고 9주차의 오늘 네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그 수업에 대한 복습 진행할 건데 사실 지방자치가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전체의 내용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수업들을 진행을 했죠.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첫 번째 주제, 지방정부의 기능과 사무고요. 두 번째 주제가 챕터 3에서 했었던 중앙과 지방 사이의 관계 진짜 다양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걸 오늘 싹 살펴보려고 합니다. 양이 좀 많기는 해요.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저랑 같이 복습하셔야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주제 1번부터 한번 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정부의 기능과 사무에 대한 얘기했죠. 기능 배분 방식 현재 우리나라가 기능을 배분하는 방식과 함께 더불어 일반적인 기능 배분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개개 지방자치단체별로요, 탭 개별법, 법률을 지정해서 그걸 통해 현재 사무 종목을 지정하는 형태의 방식, 요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개별적 수권주의. 개별적 수권 방식, 포괄적 수권 방식 두 개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지정하는 방식이 개별적 방식. 그래서 이 개별적 방식을 주로 주민자치를 통해서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이론적인 방식이고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을 쓰느냐?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할 사무, 기초자치가 처리할 사무를 예시해서 일괄 배정한 다음에 동법 시행령에서 별표를 통해 사무의 예시를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죠. 그래서 일단 포괄적으로 사무를 주되 법으로 예를 들어서 주는 방식, 포괄적 예시주의라는 방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포괄적 예시주의. 이렇게 써야 되겠죠? 3번입니다. 기능 배분의 원칙도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원칙들을 배웠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설명되는 원칙이 바로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보충성은 적극적인 보충성과 소극적인 보충성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하급 단위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상급이 직접 처리하면 안 됩니다. 하급이 잘 못하면 그때 상급이 보충해 주는 것. 바로 소극적인 보충성이었고요. 더 나아가 하급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상급이 그걸 도와주는 것, 적극적 보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 배분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요. 네 번째, 제가 광역자치단체가 주로 해야 하는 사무, 기초자치단체가 주로 해야 하는 사무, 그리고 중앙정부, 국가가 해야 하는 사무들을 구분했었죠. 그래서 국가의 존립 기능을 유지하거나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조정에 관한 것, 전국적인 규모의 사업 수행, 요건 다 국가의 기능이다, 국가의 사무이다. 이렇게 파악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5번입니다. 단체 위임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치단체는 의회와 장 둘로 구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의회, 장 둘에게 모두 다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그 사무의 처리에 참여합니다. 그에 비해서 기관이임 사무는 제가 지방자치단체의 하급행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장애가만 위임된 사무라고 얘기했죠. 상급기관은 합법성뿐만 아니라 한목적성, 교정적, 예방적 감독 모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관이임에 대한 전면적인 사무 감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 배분하는 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죠. 맞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한다. 그러면 기초사무가 먼저입니다. 현재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사무를 진행하니까 시도가 먼저 처리할 수가 없죠. X입니다. 자치사무와 단체위임 사무 처리를 위해서 자치단체는 의회가 개입할 수 있죠. 조례를 제정하는 게 가능한데 기관이임 사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왜?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맞는 선지고요. 단체 위임 사무는 법령에 의해서 하급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 하급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라면 국가의 하급 기관인 기관에게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기관이임 사무로 봐주셔야 되고요. 기관이임 사무는 법령에 의해서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 요거는 기관이임 사무도 단체이임 사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위임 사무입니다. 지금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은 누구에게 위임이 되었는지에 대한 대상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기관인지 단체인지 알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요거 X.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얘기들을 다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 꽤 양이 많았는데 요거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라이트.
로즈라는 학자들이 로즈 엘코까지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통제했는지, 그리고 중앙과 지방 사이, 지방과 지방 사이의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거 전체를 설명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1번부터 갑시다. 자, 라이트의 중첩권위형은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협상적 권위에 의해서 상호 의존형의 관계가 됩니다. 오버래핑이죠. 중첩 기억해 주시고요. 로즈의 모형에 따르면 정보자원이나 조직자원의 우위를 보이는 정부. 로즈는 상호 의존형을 기본으로 두고 정보와 조직, 그 다음 재정과 법률, 각각 가지고 있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죠. 지금 보시는 정보나 조직 자원은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입니다. 3번입니다. 엘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를 대리인 모형, 그 다음 동반자 모형, 그 다음 교환 모형으로 나누었고 사실 이렇게 구분한 건 엘콩만 구분한 게 아니라 로즈도 같은 형태의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3번 요거 현재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에 대해서는 광역은 주무부 장관이 통제하죠. 그 다음 기초는 1차적으로 시도지사, 광역입니다. 2차는 주무부 장관. 그래서 이 통제권이 어떻게 행사되는지 보는 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감사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합니다. 감사는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회계 감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감사는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합니다. 자, 재정적 통제에 대한 이야기 들어갔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을 하고 이걸 그냥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끝내지 않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빈칸을 치지 말 걸 그랬나 봐요. 자, 장관에게 제출을 합니다. 행안부 장관은 또 그것과 별개로 재정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하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재정 주의단체, 그것보다 더 안 좋다. 재정 위기단체. 그래서 보통 재정 주의, 재정 위기, 그거보다 더 심한 상태를 긴급재정관리단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자, 8번입니다. 행정국가 시기 행정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전문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기구를 지방에 설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걸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부르죠. 특별지방행정기관이고요. 자, 9번째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중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사실 정확한 명칭은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광역과 기초, 시도가 다른 기초, 이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면서 행안부에 둔다. 요거는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고요. 광역과 광역이 다른 기초들끼리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 광역이 같은 기초들끼리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10번입니다. 우리나라 광역행정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협의회 방식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들끼리 협의회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아니면 자치단체 조합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자치단체 조합. 6글자인데 8글자네요. 그러면 요건 아마도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렇게 되겠죠. 사무위탁도 있고 자치단체 장들의 협의체, 장의 협의체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소개했던 게 바로 중앙지방협력회의입니다.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기구거든요. 그래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중앙과 지방 사이의 대등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의라고 얘기했고요. 이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함께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기출 선지 OX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의 정부 간 모형에서 중첩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동등한 권한, 중첩정위원은 지방정부가 주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형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거 X고요. 중첩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요. 분리권이요. separated 또는 coordinated 하는 분리권이요. 연방과 주는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지방은 주에 종속되어 있는 형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2번입니다. 로즈는 지방정부가 법이나 재정, 중앙정부가 정보와 조직 차원의 우위를 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그죠? 거꾸로 되어 있죠? 오히려 요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고요. 요건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X가 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3번입니다. 엘콕의 정부 간 모형 중에 대리인 모형은 중앙정부의 대리인의 역할을 지방정부가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권력적으로 통제한다고 봤죠. 피터슨의 도시한계론 기억하시죠? 시장경제의 구조적 요인들을 강조하면서 왜 지방정부에서 재분배 정책이 사용될 수 없는지 이런 거 설명하죠. 자, 지방자치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서류, 장부, 회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공익을 해치는 게 아니라 위법성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내용 틀린 선지가 되고요. 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면 개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저히 부당해서 공익을 해치면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에 대해서 주무부 장관이 시군 자치구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요건 틀린 선지가 되죠. 자, 재정 위험 수준 점검 결과 재정 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 요거는 지방 재정에 대한 진단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 재정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재정 주의나 위기단체에 대한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죠? 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내용 넘어갈게요.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해 자력으로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그러면 이때는 긴급 재정관리단체 지정을 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요거 X가 되고요. 자,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행정기관입니다. 세무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들이 그에 대한 예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지방자치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들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 달리한다. 이럴 때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갑니다. 광역행정은 기존 행정구역을 초월해서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하고요. 광역행정의 촉진 요인, 사회경제권의 확대, 정책의 지역적 실업, 산업경제의 고도성장, 규모의 경제 요청, 이러한 것들이 좀 더 행정의 권역을 넓히기 위한 광역행정 촉진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죠. 같은 기초 내에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X예요. 자치단체 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보다는 조금 약한 형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법인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법인격을 지니다. 보셔야 되고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장, 이들이 전국적 협의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전국적 협의체를 만약에 이들이 만들었다. 이들이 만약에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협의체에서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챕터 3의 전체 내용을 다 마무리해봤습니다. 양이 진짜 많죠? 최근에 기출선지도 많고요. 이 선지의 내용들을 좀 다각도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내용 요소도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 빈칸 채우기 그리고 뒤에 있는 OX로 전반적인 내용 정리했으니까 기본서 꼭 읽어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지방재정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